해발 8,849m. 지구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당신은 수년을 준비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의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당신 곁엔 언제나 웃으며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목숨을 맡긴 그 가이드가. 하지만 그는 당신을 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해발 수천 미터, 당신이 추위에 떨 때 건네준 따뜻한 국 한 그릇.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당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에베레스트를 찾은 외국인 등반객 4,782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기 총액 하나 약 300억 원. 오늘 세계 최고봉에서 벌어진 가장 치밀한 보험 사기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매년 수천 명의 등반객이 에베레스트를 찾습니다. 꿈을 위해 수천만 원, 억 단위의 돈을 씁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 고도가 높아질수록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고산병, 폐부종, 뇌부종 해발 5,000m 이상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은 헬리콥터 긴급 이송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헬기 이송 한 번의 비용은 최대 약 1,600만 원. 바로 여기서 범죄의 씨앗이 싹 텄습니다. 보험이 다 내준다면 굳이 진짜로 아파야 할 필요가 있을까? 피해 등반객 4,782명. 허위 구조 작전 300건 이상. 부당 청구된 보험금 약 300억 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이드 헬기 병원 여행사가 촘촘히 얽힌 완전한 카르텔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1단계. 독을 먹인다. 가이드는 트레킹 중 따뜻한 국이나 차를 건넵니다. 당신은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 마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베이킹소다, 화학 효모가 섞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례에서는 쥐배설물까지 넣었습니다. 장이 약해지고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당신은 고산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쓴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자연환경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비용은 거의 들지 않고 효과는 확실하고 증거는 남지 않는 것들. 2단계. 증상을 키운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보이면 가이드는 즉각 고산병 치료제 아세타조라미드 다이아목스를 꺼냅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미친 듯이. 정상 용량을 훨씬 초과한 약과 과도한 수분이 결합하면 혈중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두통, 구토, 의식 흐림이 극적으로 악화됩니다. 당신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됩니다. 산소 포화도 98, 85, 72, 68. 당신의 몸은 스스로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살아야 한다고? 3단계. 헬기를 부른다. 당신이 쓰러지면 가이드는 즉시 무전기를 잡습니다. 긴급 상황. 고산병 환자 이송 요청. 곧 헬리콥터가 눈보라를 가르며 나타납니다. 당신은 안도합니다. 드디어 살았다고? 하지만 이 헬기는 처음부터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헬기가 구조가 아닌 사기의 도구였다는 것을 당신은 카트만두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영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4단계. 서류를 조작한다. 헬기 안에 당신 포함 4명이 탑승했습니다. 실제 비용은 $4,000. 그런데 보험사에 청구된 금액은 $12,000. 왜냐하면 서류에는 4명이 각각 개별 헬기로 이송된 것으로 기재되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당신이 들어보지도 못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 기록이 꾸며졌습니다. 그들이 이 수법을 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해발 수천 미터의 히말라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험사 직원은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증 불가능한 오지, 언어 장벽, 현지 네트워크의 공모.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한 범죄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기가 3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개인이 아닌 조직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산악 가이드가 독살하고 헬기업체가 비용을 부풀리고 병원이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고 여행 대행사가 보험 든 외국인을 연결했습니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작동하지 않는 정밀하게 설계된 기계처럼. 카트만두의 에라 국제병원은 단 3년 만에 약 234억 원을 챙겼습니다. 슈리디 국제병원은 약 18억 원. 산악 구조대는 151억 원. 헬기업체는 120억 원. 환자가 받지도 않은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스스로 이 사기에 공모했습니다. 여행 경비를 아끼기 위해 가이드와 짜고 가짜 고산병을 연출해 헬기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물질이 든 음식을 먹고 진짜 고통을 겪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이 범죄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허점이. 어느 날 한국제보험회사의 분석팀이 데이터를 검토하다 이상한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 중증 고산병 발생률이 의학적 기준보다 무려 10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보험사는 즉각 네팔 당국에 이상 신호를 전달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관들이 현장에 잠입했습니다. 진료 기록이 조작됐고 헬기 비행 일지가 가짜였으며
가이드들의 통화 기록엔 범행을 공모하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기에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네팔 경찰은 가이드, 헬기 업체, 병원, 관광 대행사 관계자 등 총 32명을 기소하고 11명을 체포했습니다. 3년간 유지된 카르텔이 단 하나의 이상한 통계 수치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네팔 정부는 즉각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고 경찰관광청항공 당국이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씁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에베레스트 보험 사기는 2018년에도 이미 적발된 바 있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약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범죄는 더 정교하게 다시 시작됐습니다. 에베레스트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꼭대기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자연재해는 눈에 보입니다. 눈사태는 소리를 냅니다. 크레바스는 발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웃으며 국을 건네는 그 사람의 손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에베레스트에는 누군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